예, 안녕하세요. 예스탁의 김윤아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은요, 예, 일반적으로 식을 작성하시면은 아무리 긴 랭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을 작성하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뭐 5줄, 10줄 이렇게 작성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전략 내용에 따라서 수천 줄을 작성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수천 줄을 작성한 식들도 가만히 구분해서 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어떤 조건을 지정하는 부분, 그리고 그 조건에 만족할 때 뭔가 해야 될 실행부, 이렇게 4가지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식을 독해하시거나 다른 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다른 분들 식을 독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독해를 하실 때 식이 길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식을 선언부, 저장부, 조건부, 실행부로 이렇게 쭉 나누셔가지고 구분해서 독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선언부나 저장부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의 세트로 이제는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변수에 대해서 선언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변수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언부하고 저장부가 하나의 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하고 실행부도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하면 무언가를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하고 실행부도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이제는 세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선언부, 저장부, 조건부, 실행부 이렇게 하나의 세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변수 선언과 이제 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말 중간중간에 이제 변수라는 말을 좀 써드렸는데요. 이 변수라는 거는 뭐 큰 복잡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수식 작성자가 시간에서 뭔가 계산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계산된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어떤 단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작성된 식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MAV라는 단어랑 T라는 단어는 제가 요 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MAV에는 이동평균을 저장을 해서 요 단어에다 저장을 한 거고요. T라는 단어는 이동평균의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1 아니면 -1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그 변수는 사용자분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MAV 대신에 뭐 AA라는 단어, 이렇게 쉬운 단어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지금 MAV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냥 그 변수가 의미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그냥 단어를 선택해서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쓰는 단어를 변수라고 하게 되겠고요. 변수를 만들어 쓰는 이유는 값을 저장하기 위함입니다. 예스랭귀지에서 사전을 보시면은요, 상단에 이제 사전을 보시면은 여기 그 예스랭귀지에서 제공하는 각종 뭐 데이터라던가 함수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나 함수는 사용자분이 호출을 하면 그냥 가격을 주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랭귀지에다가 사용자분이 이 함수를 원하시면 이 단어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원하면 이렇게 주는 용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는 거를 받아서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게 이렇게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그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되겠고요. 이 변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외부 변수하고 내부 변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구분하게 되는데, 외부 변수하고 내부 변수는 어떤 그 차이점이 있냐면요. 지금 아까 작성하신 요 식을 작성해서 보여드린 요 식을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이동평균의 피리어드는 인풋이라는 변수, 그러니까 키워드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인풋은 투입한다는 의미가 되죠.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인풋이라는 키워드로 선언하는 이런 단어들은 사용자분이 이 식을 차트에 적용을 할 때, 프로그램에서 차트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변수라는 탭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수 탭에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그 외부 속성창에 그 지정한 이름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사용자분이 여기 기초값을 20으로 지정했지만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인풋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인풋이라고 되어 있고 투입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초값으로 22평을 썼지만 여기서 60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저 수식은 22평이 아니라 이제 62평을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랭귀지 안에 들어오시면은 아직 22평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20이라는 숫자가 직접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피리어드라는 단어가 외부에서 그 값을 60을 갖고 와서 내부적으로 던져만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지정하는 여기 기초값은 특별히 그냥 처음의 값인 거지 사용자분이 나중에 사용할 그 값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가 되는 게 피리어드라는 단어이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외부 변수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 대신에 내부 변수는 지금 MAV하고 T는 이제 내부 변수, 바 변수로 선언이 됐는데 그 변수에 저장되는 그 형태가 수식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들어오면 22동 평균을 계산을 해서 여기 MAV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저장 자체가 랭귀지, 그 사용자분이 수식을 보고 계실 때 수식 안에서 바로 일어나게 되죠. 근데 피리어드라는 단어는 아까 외부 속성창에서 사용자분이 투입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변경을 해서 투입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장이 일어나는 걸 그 수식 내용에서 보실 수는 없죠.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인풋이라고 해서 매개 통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수식 내부에서 저장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바변수라고 해서 내부 저장 변수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부 변수를 만드실 때는 외부에서 받는 거는 인풋이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고 내부에서 저장이 일어나는 것들은 바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저장 변수는 그 저장되는 형태에 따라서 수치형이 있고 논리형이 있고 문자형으로 이제 따로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형이라고 하면은 지금 MAV나 T 값은 이동 평균이나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받는 이런 변수들이기 때문에 모두 숫자 값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선언을 할 때 이렇게 0이라고 선언을 해줬습니다. 여기 0이라는 단어는 그 처음에 이 변수가 초기에 가지는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식 안에서 어떤 값을 받게 되면은요, 그 값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이 되겠고, 숫자를 지정해 주시면은 얘는 이렇게 숫자를 앞으로 받을 변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수식 내에서 이제 다른 내용이 없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어떤 매수가 되는 어떤 그 변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조건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요, 이 지금 비콘드라는 단어는 T가 지금 현재 봉은 1이고 한봉전하고 현재 그 봉하고 서로 다르다. 지금 매수로 전환된 그 조건을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if 대문에서 직접 쓴 거하고 이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해서 쓰시게 되면은요. 이 비콘드라는 단어는 요 조건이 만족을 하면 여기에 true가 저장이 되고요.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 false가 저장이 됩니다. 이런 변수들은 선언하실 때 0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 비콘드는 펄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은 펄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은 그 형태가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저장되는 변수는 선언하실 때 0이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조건문, 조건에 따라서 true false가 저장되는 이런 논리식을 저장을 할 때는 그때는 펄스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 예를 들어 텍스트가 되면요. 그 변수는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선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드실 때 숫자가 저장이 되는 변수들은 0, 그 다음에 논리식의 결과값이 저장되는 변수들은 펄스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숫자도 true, false도 아닌 값들, 그러니까 텍스트가 저장이 될 때는 더블 쿼테이션 마크를 열고 닫고 하셔서 말단표로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게 되면 이 st라는 그 변수는 이제는 앞으로 텍스트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요. 프로그램이 이제 한정된 메모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각 숫자랑 true, false랑 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선언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변수를 만들어 쓰실 때는 그 형태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변수 선언과 저장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외부 입력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인풋이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성창에 값을 표기를 해가지고 사용자분이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직접 값을 변경할 수 있는 변수로 만들고자 하시면은 인풋 변수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그냥 저장되는 변수, 수식 내부에서 어떤 계산된 값을 저장하는 이런 용도로 만드실 거는 내부 저장 변수로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부 저장 변수는 바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장되는 값에 따라서 숫자를 저장한다 그러면은 0이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논리값을 저장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펄스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업콘드가 이제 펄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저장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선언하실 때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열고 닫고 하셔가지고 말단표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텍스트가 저장되는 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콘드는 지금 트루 펄스가 저장이 되는데 사용자분이 작성할 때 잘못 작성하셔서 숫자로 이렇게 저장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검증 시에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산자 앞뒤 두 데이터의 형태가 같아야 합니다라는 에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에러가 나는 위치에 가서 커서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퀄이라는 연산자를 기준으로 저장 연산자죠. 앞과 뒤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름을 찾아가셔가지고 선언문에서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증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방금 보신 오류 메시지를 보실 때는 변수의 선언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변수의 선언을 형태에 맞게만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문법적으로 통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과 실행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아까 이제는 문장 구조에서 설명드린 선언부하고 저장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저장은 하나의 세트로 가니까 같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조건부하고 실행부입니다. 조건부하고 실행부인데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할 때 무엇을 해라 이런 걸 나타낼 때 쓰시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문장 자체는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if 하고 된 사이에 조건문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 뒤에 실행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랭귀지는 보통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숫자 트레이딩입니다. 숫자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조건을 지정해서 실행문을 돌리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도 보시면은요, 전부 다 사용되는 값들, 여기 트루퍼스라는 어떤 값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숫자랑 같습니다. 현재 봉의 값은 1이고 한봉전과 다르다. 혹은 예를 들면 이동평균이 현재 봉의 값이 한봉전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작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비교는 부등호와 같습니다. 어떤 값은 어떤 값보다 크다. 어떤 값은 어떤 값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숫자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if 대문 안에는 숫자 표현식들이 오게 됩니다. A라는 값은 B보다 작다. B라는 값은 C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if 대문 구조를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행문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대문은 이렇게 숫자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이고요. if 대문 조건을 지정하시는 부분이요. 여기서 if 대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if 조건문은 항상 봉 완성 시에만 최종적으로 이 조건이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 미완성 시에 if 대문 조건이 만족을 했다고 해서 어떤 액션, 실행문을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es 랭귀지에서 if 대문을 쓰신다는 의미는 봉 완성 시에 이 if 대문 조건이 만족을 하면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어떤 실행문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봉 미완성 시에 if 조건문이 만족했다고 해서 뭔가 실행문을 돌려주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 타입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if 크로스업 한 다음에 short ma, long ma, th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if 대문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실행할 게 한 개만 있으면은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if 대문 만족할 때 뭘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밑에 있는 거는 if 대문에 실행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else문이랑 같이 쓰여졌죠. if 대문 조건이 만족을 하면 실행문 크로스업 v라는 데에 저가를 저장하고 if 대문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크로스업 v에는 고가를 저장해라. 이렇게 상황을 이분할을 해가지고 각각 다르게 실행하게 하실 때는 if then else문을 쓰시게 되는 거고요. 다시 밑에 걸 보시면 똑같은 if then else문인데 하나가 더 있죠. if then el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short ma가 long a보다 클 때는 크로스업 v에 저가를 저장하고 그게 아니고 short ma가 long ma보다 작으면 크로스 v에는 저가를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같다라는 상황이 되겠죠. 크로스오프 위에 고가를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상황을 이렇게 3분화할 때는 if then else, else then else 이런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분이 상황을 분할하는 개수에 따라서 계속 늘려서 쓰시면 됩니다. if then else, if then else 이런 식으로 더 하단으로 쭉 늘려서 쓰시면 되는 게 if then 문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실행문인데, if then 문 작성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원래는 if then 문에다가 이렇게 여기 C가 5보다 크다라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양봉이라는 의미입니다. 양봉일 때 뭐 매수해라 그러면은, 뒤에 뭐 다른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이렇게 빨간색 복, 양봉의 매수가 떠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식을 작성하다 보면 분명히 조건에 양봉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음봉의 신호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 if then 문 뒤에다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는 경우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if then 문 자체는 하나의 문장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찍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미콜론을 찍게 되면은 by하고 if then 문이 결합이 되지 않고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if then 문 자체에 by가 포함이 안 되니까 by가 양봉이 아닌 봉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략식을 작성하셨는데 뭔가 원하지 않는 곳에 자꾸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시게 되면 if then 문 뒤에 세미콜론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는 식을 작성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 if then 문처럼 아까 이제는 변수편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yes 랭귀지에서는 equal이라는 게 저장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계산한 값을 왼쪽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if 문에서 이렇게 equal을 하나를 쓰시게 되면요. if 문에서 equal을 하나만 쓰시게 되면 MAO가 5 하면은 이제 yes 랭귀지에서는 봉의 시가거든요. 오이동 평균이 봉의 시가랑 같으면 매수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저장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랭귀지로 이제는 식을 작성하실 때 전략식을 작성하셨는데 뭔가 원하지 않는 곳에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은 if 문에 같다라는 표현을 저장 연산자인 equal 하나만 써가지고 표현하지 않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제는 오류를 내시는 부분들이 if then 문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찍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if 문에서 같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equal로 하나만 쓰신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꼭 주의하셔가지고 조건문 지정을 하실 때 유의하셔서 식을 작성해 가셔야 됩니다.